아무래도 계속 뉴스 보면은 이제 취업하기 힘들다 옛날부터 그 말이 많았어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취업을 하고 싶어서 네, 학교를 선택하게 됐고요. 특성화고 가면은 공부가 다른 학교보다 모자라서 잘 못 갈 거다라는 말밖에 없어서 학교 공부하면서 자격증이 11개를 땄는데 전 천면접으로 바로 붙었어요. 취직도 저희 학교가 나름 대기업이랑 공기업도 많이 보낸다고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아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방황을 했었고 그래서 그걸 좀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2학년 때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불확실할 수 있지만 도전을 해보면 그래도 열심히 할 자신은 있어서 그래서 특성화고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으로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흥미를 많이 느껴서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우선순위 잘 못 떴던 사람이라서 그냥 그 두 개를 병행하려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뭐를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입사하려면 어떤 게 더 중요한 활동들인지 이런 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엑셀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서류 작업이나 수량 산출 같은 거 다 대부분 엑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지 하다가 시간만 보내가지고 강의를 하시니까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은 약간 뭐 대학생 시절을 거치면서 뭐 대학교에서 뭐 동아리도 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해볼 모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런 게 좀 부족해가지고 취업과 관련된 뭐 그런 부분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되게 그래도 라이브다 보니까 뭐 질문도 서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하는 서울 직업계고 꿈 이어드림 톡톡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저를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상시 때 이제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가슴 뛰고 설레는 날인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특성화고 친구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 특성화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만을 위한 이 시간을 제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너무 설레고 그리고 가슴 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성된 톡톡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취업 준비할 때 그리고 취업해서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학이죠. 그리고 그 다음 어려운 게 뭡니까? 엑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엑셀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강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업계고를 졸업하신 다음에 선배 이야기 많이 궁금하지 않았어요? 내가 향후 커리어는 어떻게 쌓아 나가야 될지 그리고 돈은 어떻게 모아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속 선배 모셔봤습니다. 네, 오늘 1일차는요 이렇게 두 분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강의 듣는 시간이니까요 귀 쫑긋 세우고 우리 함께 강의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오빠도 엑셀님 소개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빠도 엑셀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그리고 인싸담당의 채널을 통해서 이제 막 사회 첫걸음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 여러분 그리고 정말 힘든 시기에도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창업자 여러분을 위해 오늘 이 시간 엑셀 강의를 준비한 오빠도 엑셀 채널 운영자 전진권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요 여러분을 위해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신입사원이면 누구나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고 엑셀을 사용한다면 누구나 회사 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엑셀 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엑셀은요, 우리나라 모든 회사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엑셀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네. 아마 엑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어쩌고 함수, 저쩌고 함수, 아니, 수학도 아닌데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로 전부터 두통을 느끼는 분 계실 거예요. 또는요, 회사 생활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막 퇴근하려고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기요, 마무리하고 가셔야죠 라면서 내 발목을 잡는 장애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또는요, 계산기를 돌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복잡하게 프로그램을 쓸까라며 어렵고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엑셀을 사용해보고 강의를 다니면서 느낀 엑셀의 필요성은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또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또는 가계부를 작성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엑셀을 쓰면은 남녀노소, 직장에 상관없이 누구나 내가 필요한 계산을 정말 편리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요, 그 전 세계 근로자의 인구가 무려 20억 명이라고 해요. 자, 그 중에서 엑셀을 쓰는 인구는 몇 명일까요? 자, 1번 5억 명, 2번 7억 명, 3번 10억 명입니다. 자, 몇 번일까요? 네, 바로 정답은 3번 10억 명이에요. 무려 전 세계 20억 명 인구 중에서 50%가 넘어가는 9.6억 명이 엑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가 2018년도 자료인데요. 아마 지금은 이 50%는 거뜬히 넘기고 더 많은 사람이 엑셀을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엑셀은 말이에요, 요즘같이 숫자가 중요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이라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것처럼요, 엑셀을 잘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또는 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엑셀과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엑셀을 쓰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엑셀을 조금 덜 쓸 수는 있는데요, 알아두면은 반드시 도움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엑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엑셀과 깐부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명대사입니다. 이 깐부라는 단어가 친구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엑셀과 친구가 되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엑셀과 친구가 되려면 우리가 엑셀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 엑셀 하는 공부를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그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간이에요. 취업을 준비 중이시고 또는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봤어요. 자,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이 무엇일까요? 네,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었어요. 컴활이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1, 2등을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모스, ITQ 들어보셨죠?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프로그램, 바로 엑셀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놀랐던 점은요, 컴퓨터 활용 능력 밑을 보시면 3등이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이고요, 4등이 한식 조리 기능사예요. 자, 그만큼 컴퓨터 활용 능력이 실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에 취업하면 인턴으로 들어가서 사원으로 승진하시고 또는 4년 주기로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승진하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대리 직급 이상을 중간 직급이라고 봤을 때 무려 82%가 엑셀 스킬을 꼭 필요한다고 해요.
이거는 꼭 필요한 스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매년 4%씩 꾸준히 상승해서 지금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기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더 놀라운 점은요. 무려 엑셀을 잘 다룰 줄 아는 중간 관리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 이상 높은 급여를 받는다고 해요. 자, 그만큼 엑셀 능력을요, 회사에서는 가치 있는 능력으로 평가해 준다는 것이겠죠. 자,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좀 있으면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보통 새해 다짐들 많이 세우시죠? 그리고 그 새해 다짐에 많이 들어가는 목표가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요. 자, 무엇일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새해가 되면 보통 살을 빼고 내 건강을 지키거나 또는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게 그 새해 다짐 목표의 1, 2위로 항상 들어간다고 해요. 참고로 저는 30년째 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잘 볼게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국어를 많이 쓰는, 외국인과 많이 소통하는 특정 부서를 제외하면 막상 취업했을 때 영어를 많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토익이 그렇거나 또는 토플과 같은 그 자격증의 가치를 떠나고 봤을 때에는 오히려 엑셀이 더 실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엑셀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저는 이 30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이 외국어 공부도 마찬가지로 보통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엑셀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맘먹고 공부하면 일주일이면 공부할 수 있고요. 넉넉하게 공부해도 한 달이면 회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달만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급여를 10% 이상 높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엑셀이 이제 회사 생활에서 왜 필요한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회사 생활에서 엑셀을 어떻게 쓰면 잘 쓸 수 있는지 엑셀 팁을 4가지로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저도 20대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30대가 되고 나니까 아랫배가 나오고요. 아무 이유 없이 자다 깨면 허리가 아파요. 그것처럼 건강이 중요한데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엑셀이랑 건강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그 3대 고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허리 통증, 두 번째는 거북목, 세 번째는 손목 통증이에요. 자, 여기에서 허리 통증이랑 거북목은요. 우리가 보통 앉아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이 통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세를 고쳐 앉거나 또는 모니터의 높이를 조절해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통증은요. 그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마우스가 아니라 그 세로 방향 마우스가 있어요. 손목 보호하는 마우스가 있는데 그거를 쓰면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 번째 있는 손목 통증만큼은 오늘 1시간 강의 중에서 딱 5분만 투자해 볼게요. 5분만 투자하시면 우리가 남아있는 회사 생활에서 겪을 손목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알아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뭔가 많이 익숙한 화면이죠? 아마 게임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전멸이 지금 Z전멸이에요. 전멸은 F지, Z전멸 킹받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게임할 때 많이 공부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뭐 아이템을 사는 것 또는 Q스킬을 먼저 찍을지 또는 W스킬을 먼저 찍을지 공부하기도 하지만 사실 게임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하는 건 바로 단축키예요. 왜냐하면 단축키를 모르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것처럼 엑셀도 한번 단축키를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엑셀 단축키를 공부하려고 딱 켰는데요.
엑셀 단축키는 정말 너무 많아요. 엑셀은 무려 30년 넘게 장수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요, 실무에서 꼭 필요한 단축키만 요약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실무에서 많이 쓰는 기능은요, 한 10개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단축키를 요약해서 알아볼게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나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단축키를 알아볼 거지만 그 외에도 단축키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단축키가 그 목록에 없어요. 그럴 때에는요, 엑셀 화면의 왼쪽 위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단축키에 없는 기능들도 내가 직접 추가해서 커스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단축키를 만드는 방법을 같이 알아볼게요. 자, 엑셀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공유해드린 예제 파일 혹시 다운받으셨나요? 네, 예제 파일을 채팅창에 미리 공유해드렸었는데요. 한번 예제 파일을 실행해 보시겠어요? 네, 예제 파일 실행하시면 이렇게 지점별 매출, 월별 매출, 요약, 차트 만들기 이렇게 시트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에서 지점별 매출 시트로 와볼게요. 자, 여기로 와볼게요. 저기 보시면 각 지점별로 월별 매출을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에서 각 지점별 매출의 한번 전체 합계를 구해 볼게요. 자, 전체 합계를 구하셔서 합계가 얼마인지 한번 채팅창에 넣어 보겠습니다. 합계를 구하셔서 채팅창에 넣어주세요. 30초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한번 간단하게 구해 볼게요. 네, 이 링크가 이제 올라갔네요. 네, 방금 올려주신 링크, 네, 클릭하셔서 예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번 빠르게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자, 아까 우리 채팅창에서 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합계를 구할 때 썸을 쓸라나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엑셀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하는지 오늘 여러분께 엑셀 3류부터 1류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엑셀 1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엑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요, 저기 여기에서 합계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구하세요. 등호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더해요. 정성껏 이거 더하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정성껏 더합니다. 그리고 엔터키로 입력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이거 더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 무려 7번을 계산해야겠죠. 자, 이때 엑셀을 좀 다루시는 우리 선배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원, 엑셀에는 함수가 있어. 잘 봐봐. 자, 합계를 구할 건 여기지. 여기를 선택을 해. 그리고 엑셀 수식 입력 줄이 이렇게 하얀 게 막대기가 있는데 그 왼쪽에 보면은 fx가 있어. 자, 이거를 클릭을 해. 그러면 여기 썸이 있거든. 합계를 구할 거야.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함수를 넣을 수 있다. 여기에다가 또 합계를 구할 것만 선택을 해봐. 이렇게 선택했지. 그리고 확인 누르면 합계가 구해져. 그리고 잘 봐봐. 여기 곱했잖아. 이 마우스를 말이야, 이 아래쪽으로 가져가봐. 가져가면 검게 변하거든. 이거를 쭉 끌어봐. 끌면은 합계가 구해진다 라면서 이렇게 구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렇게 구하실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엑셀 1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합계를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범위를 선택할게요. 1월부터 합계까지 쭉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홈을 와볼까요? 여기 위쪽에 홈 있죠? 홈을 딱 클릭할게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오시면 여기에 자동 합계라는 버튼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와, 합계가 한 번에 구해집니다.
대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단축키를 쓰거나 기능을 하면은 아까 일일이 더해서 몇 분 걸리는 작업, 썸함수로 10초 걸리는 작업을 딱 1초 만에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잘 사용하시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도 여러분이 단축키로 추가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엑셀 화면을 잘 보시면은요. 여기 왼쪽 위에 보이시죠? 자, 아마 엑셀 최신 버전을 사용 중이시면 이 아이콘이 이렇게 밑에 있을 거예요. 아이콘이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엑셀 일반 버전은 이렇게 위쪽에 보이세요. 아이콘 조그맣게 보이시죠? 이 영역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역에다가는 우리가 셀 색깔을 바꾸거나 또는 셀을 합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빠르게 등록해서 단축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만들어 줄 건데요. 자, 만약에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럴 때에는 잘 볼게요. 이 리본 메뉴를 우클릭하시면 여기 리본 메뉴 위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표시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 클릭하면 위로 올라가고요. 또는 만약에 나는 이 기능을 많이 써요. 그럴 때에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조금 더 편하게 클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편의에 따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잘 보시면 오른쪽에 펼침 버튼 보이시죠? 화살표가 있어요. 자, 이거 클릭해 줄게요. 클릭하시면 여기 맨 밑에 기타 명령 보이실 거예요. 자, 기타 명령으로 와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많이 사용하는 명령,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할 기본값이 있어요. 한번 여기에다 기능을 추가해 줄 건데요. 지금 이 기본값은요, 이 명령 기본값은 많이 쓰는 명령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에 내가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이 명령 선택에서 모든 명령을 선택하면 엑셀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이 있습니다. 뭐 더하기를 더한다거나 또는 비율을 바꾼다거나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검색하셔서 추가하면 여기에 등록돼요. 근데 오늘 강의에서는 이 많이 사용하는 명령에 와서 한번 등록해 볼게요. 자, 여기 오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 볼까요? 자, 여기 스크롤 바를 쭉 내리시면 맨 밑을 볼게요. 자, 맨 밑을 보면은 합계 있죠. 자, 합계를 선택할게요. 합계 오셔서 이 추가 버튼 클릭해 볼까요? 추가를 딱 클릭하면 합계가 오른쪽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 합계를 선택하고 나서 화살표를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선택하면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맨 마지막에 넣고 진행할게요. 자, 추가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 클릭해 볼게요. 자, 확인 클릭하면 보이시죠? 뭔가 합계 모양 버튼이 짜잔 추가됐네요. 이 상태에서 단축키예요. 키보드 Alt 키를 눌러볼까요? 키보드에서 Alt 키를 딱 누르면 보이세요? 저는 이게 3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께서 추가하신 위치에 따라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저는 방금 추가한 합계 기능이 Alt 3으로 등록된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아까 우리가 합계를 계산했잖아요. 이거를 다 지워 볼게요. 자, 합계를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범위를 쭉 선택을 하고요. 아까 단축키 등록했죠? Alt 3이었어요. 저는 Alt 3이었고 여러분 단축키로 Alt 숫자를 빵 누르면 합계가 한 번에 구해집니다. 자, 이것 외에도 뭐 셀을 합치는 기능 또는 셀 색깔을 바꾸거나 글씨체를 바꾸거나 이런 기능들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마우스로 일일이 선택하는 것보다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시트예요. 월별 매출 시트로 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트입니다. 월별 매출로 와볼게요. 네. 혹시 속도 괜찮으세요? 여러분 따라 하시는데 너무 빠르거나 하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놓치셨거나 또는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채팅에 남겨주시면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월별 매출을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지점별 매출 시트는요, 간단하죠. 한눈에 보이는 표입니다. 이런 거는 뭐 이제 누워서 껌먹기입니다. 근데 월별 매출을 잘 보니까 데이터가 이거는 너무 많죠.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실무에서는요, 보통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룰 때 알아두면 유용한 단축키, 핵심만 요약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잘 메모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데이터에서 마지막 값은 무엇일까 궁금해요. 마지막 값이 무엇일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엑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요, 방향키를 눌러서 마지막까지 언제 가지? 이거 진짜 많다 이러면서 내릴 수가 있어요. 또는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서 이렇게 내리거나, 또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스크롤 바가 있죠. 이거를 내려서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이거를 한눈에 보고 싶으시면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스크롤을 돌리면 이렇게 축소 확대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엑셀로 업무를 볼 때 마우스를 많이 쓰면 손목 통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단축키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표에서 아무 셀을 선택할게요. 아무 셀을 딱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단축키로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를 딱 누르면 마지막으로 이동했어요. 그쵸? 다시 볼게요. 이번엔 컨트롤 위쪽, 그러면은 맨 위로 이동했어요. 컨트롤 왼쪽은 첫 번째, 오른쪽은 마지막. 이런 식으로, 그쵸? 네, 조영준이 맞습니다. 컨트롤하고 밑에 키 누르면 마지막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걸 볼게요. 이번에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눌러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범위가 확장이 되고 축소가 돼요. 이번엔 이 두 개를 짬뽕해 볼게요. 두 개를 섞어서 컨트롤 키랑 방향 키를 딱 누르면 범위가 한 번에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단축 키를 사용하시면 굳이 마우스로 손을 가지 않아도 컨트롤 키와 방향 키만으로 범위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데이터가 많을 때에는 컨트롤 방향 키, 컨트롤 쉬프트 방향 키는 꼭 기억하시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범위를 한 번에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컨트롤 A 키도 괜찮으세요. 컨트롤 A 키는 컨트롤 All의 약자예요.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범위가 한 번에 선택됩니다. 자,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실무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데이터 분석이에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바로 필터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분석하려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딱딱 뽑아서 봐야 하는데 그때 필터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을 정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단축키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잘 볼게요. 단축키를 모르는 직장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서울인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이 범위를 쭉 선택을 해야겠죠. 범위를 선택을 길게 어디까지 하지?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선택을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탭에 오면 데이터에 오면 오른쪽에 필터가 있어요. 필터를 딱 클릭하니까 필터가 체크되었어요. 그래서 필터가 된 것 같아서 봐야 되니까 다시 스크롤을 쭉 올려서 위로 올라와야겠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을 볼 거니까 여기 필터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모두 선택으로 체크 해제하고 서울만 보고 싶어요. 그쵸? 서울을 딱 클릭하고 확인하니까 와, 서울을 필터링 했습니다. 무려 20초가 걸렸어요. 그쵸? 마우스로 하니까 손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이 작업을 키보드만으로 1초 만에 끝내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자, 다시 필터를 클릭하면 필터가 해제가 되어 다시 원본에 들어온 다음에 보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아무 셀을 선택할게요. 셀 클릭하시고 나서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L 키 눌러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L 키, 컨트롤 쉬프트 L 키 누르면 이렇게 필터가 빠방 생겨요. 그쵸? 버튼 보이시죠? 이렇게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건 시도의 서울 데이터니까요. 머리 끌러 올게요. 아마 일반 사용자분들은 여기에서 이 버튼을 직접 클릭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셀에 오셔서
단축키 Alt키 누른 상태로 아래 방향 키를 빡 누르면 필터가 열려요. 열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창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키보드 2키예요. 알파벳 2키를 딱 누르면 보이시죠? 검색창의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여기에다 검색하면 되겠죠. 나는 서울을 볼 거야. 입력하고 엔터 딱 누르면 서울만 볼 수 있어요. 다시 볼까요? 다른 데를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Alt 아래 방향키로 필터 열고 키보드 알파벳 2 눌러서 검색창에 오고 부산 검색하고 엔터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지금 이 단축키는 콤보예요. 우리 키보드 콤보, 게임 콤보 하는 것처럼 컨트롤 쉬프트 L, Alt 아래 방향 키, 키보드 알파벳 2, 검색 엔터 이 순서를 외우시면 좋으세요. 다시 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L키 눌러서 필터 해제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L로 필터 만들고 Alt 아래 방향 키로 필터 열고 알파벳 2로 검색이 오고 검색하고 엔터 하면은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말 편리하겠죠?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단축키를 쓰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 키보드를 쓰는 것보다 마우스를 쓰는 게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 나는 마우스를 쓰는 게 편하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또 팁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 데이터를 쭉 보다가 나는 이 서울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에는요, 이 서울 셀을 우클릭해 볼게요. 우클릭을 하면 이 중간에 필터라는 버튼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 필터에서 선택한 셀 값으로 필터링을 땅 클릭하면 이렇게 서울 데이터만 볼 수가 있어요. 또 볼까요? 만약 서울 데이터 중에 수량이 1개인 걸 보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숫자 1을 우클릭하고 필터에서 셀 값으로 필터링 클릭하면 이렇게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해제하는 것도 간단하겠죠. 우클릭하고 필터에서 필터를 해제하시거나, 그렇죠? 또는 단축키였어요. 컨트롤 쉬프트 L 키로 필터를 해제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범위 선택하는 단축키, 그리고 필터 적용하는 단축키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데이터에서 경남인 데이터의 수량 합계가 얼마인지 딱 2초 만에 알아보는 방법 알아볼게요. 자, 필터 적용해야겠죠.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L 키로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와서 Alt 아래 방향 키로 필터를 열고요. 알파벳 2로 검색창에 오고요. 여기에다 경남을 검색하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키 입력하면 경남 데이터가 필터링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수량 전체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량 머리글에 와서 단축키였죠.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 키를 빵 누르면 전체 데이터가 선택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엑셀 화면의 아래쪽을 볼게요. 자, 아래쪽을 잘 보시면 우리가 선택한 범위의 합계는 387개다라고 계산되었네요. 그렇죠? 간단하죠? 마우스에 손을 대지 않아도 키보드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축키를 알아봤습니다. 제 단축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요, 오늘 강의를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제 파일을 미리 공유해 드렸거든요. 보충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단축키를 36개로 요약해서 윈도우랑 맥북으로 나누어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 단축키 파일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PPT 파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엑셀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단축키를 통해서 여러분이 손목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쓰는 것보다 단축키를 쓰면 유용하고 훨씬 빠르게 쓸 수 있다고 알아봤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 유의해야 할 팁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고서 저장은 반드시 첫 번째 페이지에서 하기입니다.
자, 예제 파일 같이 볼게요. 예제 파일을 잘 보시면 시트가 4개가 있습니다. 지점별 매출, 월별 매출, 요약 시트, 차트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게요. 내가 파일을 공유해야 되는데 어떤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일까요? 아무래도 이 요약 페이지가 메인일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파일을 열었을 때 이 시도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트가 딱 열리면 좋겠죠. 근데 볼게요. 만약에 이 데이터를 보다가 월별 매출 시트의 중간 어딘가쯤에서 내가 파일을 저장했어요. 파일을 저장하고 나서 이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파일을 열었어요. 자, 그러면 그 파일은 어디에서부터 보일까요? 맞아요. 내가 마지막에 저장했던 그 위치부터 보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공유하거나 또는 어떤 계획서를 공유할 때 항상 첫 번째 페이지부터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일을 열었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중간부터 파일이 보이면 아무래도 깔끔한 이미지를 주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할 때는 괜찮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저장할 때만큼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저장해서 공유하는 거, 여러분 나중에 취업하실 때 자기소개서 보낼 때 워드나 PPT도 마찬가지예요. 꼭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저장하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두 번째를 볼게요. PPT 화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지금도 항상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직장이 SCM 부서였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SCM 업무는 그 물류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재고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대표님께서 오셔서 전사원, 지금 우리 A 반도체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A 반도체가 100박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바로 보고하면 안 되겠죠. 다이렉트로 보고 드리면 안 될 거기 때문에 팀장님과 본부장님께 우선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100박스가 남아 있구나. 오케이, 보고하러 들어가자 라고 해서 보고하러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어찌 보면 저는 항상 한 번 더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는 분명히 대표님께 반도체가 몇 개 남아있는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100박스가 남아있는 걸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렇게 보고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지금 현재 반도체가 A 반도체가 100박스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최근 자료를 보았을 때 월 평균 30박스가 판매되므로 3개월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보고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날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항상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뭔가 요청했을 때에는요, 그 요청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또는 어떤 결과를 보고자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른 걸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팀장님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한 팀원이, 팀장님, 20년 상반기 제품별 판매량 보고서 작성했습니다. 이거 확인 부탁드릴게요.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팀장님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보고서를 볼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만약에 팀장님이었다면 저는 딱 두 글자가 생각날 것 같아요. 뭐지? 아니, 봤을 때 이 총합계가 그래, 뭔가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 줄어들어서 뭐가 줄었다는 건데? 라는 거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핵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보고서는 제품별 판매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판매량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는 게 맞죠. 근데 보고서를 잘 보시면 이 제품명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숫자를 잘 보시면 합계에는 천 단위 구분교가 찍혀 있죠. 쉼표가 있지만 위의 숫자에는 쉼표가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고서를요,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는 거죠. 이렇게 바꾸시면, 그래, 총합계가 전반적으로 줄었구나라는 걸 밑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봤을 때 하위 제품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품 판매량이 줄었구나라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서는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나 또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주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정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작성하는 것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고서 팁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고서 시각화할 때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바로 색감입니다. 밑에 차트를 잘 보시면은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같은 차트인데요. 한 개가 다릅니다. 딱 색깔만 다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그렇죠? 전혀 다른 차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 시각화할 때는 색감만 기억해도 정말 멋진 보고서 시각화를 할 수 있는데 한번 그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같이 실행해 보시고요. 엑셀 화면을 같이 볼게요. 자, 엑셀 화면에 오시면 마지막 시트입니다. 차트 만들기 시트로 와볼게요. 자, 네 번째 시트죠. 차트 만들기에 오시면 이렇게 각각의 지출 항목이에요. 지출 항목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데이터 시각화, 차트로 만들어 볼 건데요. 아주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범위를 선택할게요. A1셀부터 E5셀까지 전체 범위를 쭉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에 올볼게요. 삽입 클릭하면 이 중간에 추천 차트라는 버튼 있어요. 그렇죠? 이 버튼 클릭해 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엑셀은요, 우리가 선택한 범위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차트를 자동으로 추천해 줍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내가 쓰고 싶은 차트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여기 위에 보시면 모든 차트라는 탭이 있죠. 여기로 오셔서 원하는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모든 차트에 세로막대형 차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로 오시고요. 여기 두 번째 클릭하면 누적 세로막대형 차트가 있어요. 자, 이거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밑에 각 분기별로 정리된 차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선택하시고 나서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저는요,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차트를 한 개 더 만들고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나서 한번 시각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시각화는 오늘 여러분 이 3단계만 기억하세요. 3단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단계입니다. 1단계 지우세요. 불필요한 내용을 싹 지우면 됩니다. 자, 차트를 잘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볼게요. 차트 제목 있는데 이거 뭔가 불필요해 보이죠? 필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차트 제목을 우클릭하면은 여기에 삭제가 있어요. 이 삭제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딜리트 키를 누르면 차트 제목이 지워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로축도 볼까요? 이 세로축도 잘 보시면 뭔가 값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 세로축 여러분 보기 쉬우세요? 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로축도 지워서 간소화해 줄 거예요. 이것도 지워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눈금선인데요. 이 눈금선도 사실 지워주면 좋아요. 지워주면 좋지만 이 차트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려면은 눈금선을 옅은 색으로 만들어주면 차트가 고급스럽게 변합니다. 자, 이 눈금선을 우클릭 하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윤곽선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 윤곽선에서 색상을 요겁니다.
윤곽선에서 제일 옅은 색이에요. 이 색깔 보이시죠? 가장 옅은 색으로 바꿔줘 볼게요. 윤곽선을 딱 바꾸시면 볼게요.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시트와 지금 차트를 간단하게 간소화한 시트를 비교하면 벌써부터 뭔가 고급스럽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가로축이죠. 가로축 글씨도 선택하신 다음에 가로축에 오셔서 홈 클릭하시고요. 여기 홈 탭 클릭하시고 나서 이 가로축 글씨를 줄여줄 거예요. 글씨 크기를 작게 이렇게 하나, 둘 줄여주고요. 여기 법례죠. 밑에 있는 인건비, 월세 이런 것도 좀 작게 바꿔줄게요. 이렇게만 간소화해도 벌써부터 차트가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맞아요. 더 보기 편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차트에 불필요한 거 싹 지웠죠. 그 다음 2단계는요. 차트의 색감을 바꿔줄 거예요. 이것 또한 매우 간단한데요. 자, 차트를 딱 선택하면요. 여기 맨 위에 차트 디자인이라는 버튼이 생겨요. 자, 여기로 와볼게요. 이거를 클릭하면 여기 왼쪽에 색 변경 보이시죠? 자, 색 변경을 클릭해 볼까요? 여기에서 원하시는 색깔, 저는 단색형으로 가장 위에 있는 거 바꿔줘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와, 벌써부터 마우스 클릭 몇 번 안 했죠? 우리 한 20번 했나요? 했지만 벌써부터 차트가 고급스럽게 정리가 딱 되었습니다. 그렇죠? 1단계 불필요한 거 지우고요. 2단계 색깔을 바꿉니다. 그럼 마지막 3단계는 무엇일까요? 다 지웠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더해주면 돼요. 무엇을 더해주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로축을 지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막대들의 크기는 볼 수 있지만 근데 실제 값들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추가해 줄 건데요. 이 막대를 선택할까요? 아무 막대나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시면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있어요. 이거를 딱 클릭하면 숫자가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제 만약에 이 추가할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차트를 선택하면 여기 오른쪽에 더하기 버튼 있어요. 여기 오셔서 데이터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면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을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편의에 따라서 글씨 색깔을 바꿔주면 되겠죠. 지금 글씨가 검은색인데 배경 색깔이랑 좀 같이 진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데이터 레이블을 쉽게 바꾸는 팁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씨 색깔을 바꿔줄 건데 한번 흰색으로 바꿔줘 볼게요. 그래서 이 레이블을 선택을 하시고요. 홈탭으로 오면 여기에 그 글씨색을 바꾸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오셔서 글씨를 흰색으로 바꿔줘 볼게요. 글씨를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볼게요. 우리가 방금 했던 작업은 글씨를 흰색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 작업도 똑같이 흰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레이블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 레이블에 오셔서 키보드 F4키를 눌러볼게요. 글씨를 흰색으로 바꿨죠. 그리고 선택하고 F4키 누르면 그 이전 작업이 반복됩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글씨를 줄여줄 거예요. 글씨를 땅땅 줄이고요. 다음 것도 선택 땅땅 F4키, 그 다음도 F4 누르면 F4키는 이전 작업을 반복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씨색을 바꾸거나 또는 배경을 채우거나 글씨를 줄이거나 하는 등의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뭐 차트를 만드는 것 외에도 이렇게 배경색을 바꿔볼게요. 아무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F4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전 작업이 반복되니까요. 이 F4키도 기억하시면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PPT 화면 보면서 강의 마무리 해볼게요.
자, 네, 오늘은 신입사원이 알아두면 유용하고 엑셀을 쓴다면 누구나 손쉽게 엑셀로 작업할 수 있는 엑셀 팁을 4가지로 요약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회사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특히나 마우스를 많이 쓰면 손목 통증이 따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단축키를 기억하면 좋다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보고서 작성 팁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반드시 첫 번째 페이지 저장하기. 두 번째, 보고서의 목표를 분명하게 작성하기. 세 번째, 보고서 시각화는 색감 하나만 기억하기 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앞으로 여러분께 멋지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빠들 엑셀 채널 운영자 전진권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